감사합니다. 해피즈입니다. 5월도 어느덧 저물어 갑니다. 다들 5월 한 달도 무탈하게 잘 마무리하고 계신가요? 이번 듣는 감사일기에서는 하버드 의대는 알려주지 않는 건강법의 남은 내용들을 다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9가지 비밀 중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남은 2가지 비밀과 별도로 설명되지 않는 10번째 비밀을 소개해 드릴게요. 거꾸로 설명해 드리면 10번째 비밀은 바로 운동입니다. 몸의 입장에서는 먹는 것만큼이나 움직여주는 것도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역으로 몸에 대해서 소홀해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살고 있는 이 몸을 소중하게 대해줘야지 마음도 더 편안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좋은 음식뿐만 아니라 꾸준하고 적절한 운동들도 꼭 해주시는 것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9가지 비밀 중 하나는 바로 허브와 보조제의 활용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섹션에서는 한약을 비롯하여 다양한 허브 치료제와 건강 보조식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건강한 식단과 마찬가지로 이 내용의 핵심은 자신에게 맞는 것과 밸런스, 즉 균형이라는 점인데요. 무조건 채워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하거나 누적된 독소는 빼주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비밀은 바로 건강관리의 주도권 잡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 켈리 터너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주도적으로 치료 과정을 관리하는 것은 치료에 매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내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포함된다.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고 삶에서 기꺼이 변화를 추구하며 반대 의견을 내세울 줄 알아야 한다. 당연한 부분이지만 몇 가지 생각할 거리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저자의 말을 좀 인용해 보겠습니다. 변화하고자 하는 의지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분석하고 기꺼이 변화를 시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설령 그 변화가 시간을 잡아먹거나 감정적으로 힘들더라도 말이다. 내용만 보면 그렇구나, 당연하지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이 부분을 언급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치유와 변화의 순간에서 시간이 걸리거나 감정적으로 힘들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수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몸과 마음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 빨리 낫고 싶기를 바라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를 바란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감정적으로 더 힘들어진다면 그 순간들이 절대 좋게만은 느껴지지 않겠죠. 어떤 분들은 치유와 변화를 시도하고 있어서 이미 이러한 감정적이거나 불편한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상황에 계신다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좌절감과 답답함에 대해서 EFT로 한번 다뤄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을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씨앗은 자신이 꽃을 피울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는 걸요. 꽃씨가 바로 꽃이 되진 않죠. 하지만 자신의 여정을 알기에 그 과정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꽃씨를 닮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유의 주체로 변화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고 시도하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은 아니더라도 결국 그 변화의 꽃은 피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연한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또 한순간 한순간을 넘어가시면 결국 여러분들이 원하는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주도권 잡기에서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영역 중 하나인데요. 반대 의견을 내세울 줄 안다라는 부분입니다. 켈리 터너의 말을 좀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종종 다른 이의 비판을 처리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대 의견을 다룰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이 필요하다. 치료 과정에서 주도권을 잡기 시작할 때 부딪히는 저항에는 때때로 외적인 것 외에 내적인 것도 있다. 내적인 저항은
보통 자기 의심이나 두려움의 형태로 나타난다. 저는 건강관리의 주도권 잡기는 건강의 영역뿐만 아니라 삶의 전 영역에서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건강 외에도 꿈, 직업, 관계 등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반대나 영향으로 자신의 생각을 접거나 좌절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매 순간 나의 생각이 절대적으로 옳은 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자신의 내면, 직관이 안내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적어도 그때는 우리 자신의 목소리를 지켜야 할 용기가 필요할 겁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에 두려움이 커서 혹은 자기의심이 너무 커서 이를 먼저 마주할 용기가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감정들이나 이 상태에 대해서 EFT를 하실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다음과 같은 확언들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확언들을 준비해봤으니까요. 함께 확언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삶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나는 이를 위해 내 내면의 지혜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 직관을 따를 때 내 삶은 더 충만하고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나는 이를 위해 나의 직관을 기꺼이 따릅니다. 나는 내 안에 내 직관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지혜와 힘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목소리를 내고 내 목소리를 지킵니다. 나는 이를 위해 내 안의 두려움을 마주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비난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기꺼이 내려놓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나의 가치와 가능성을 제약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보여지는 모습만으로 나를 결정짓고 단정짓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현명하고 강한 존재입니다. 나는 나의 속도로 변화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나는 나 자신을 믿고 나의 가능성을 믿으며 기꺼이 변화합니다. 나는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내 삶의 다양한 변화를 기꺼이 허용합니다. 이 확언들이 모두가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행복한 변화를 이어가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에너지를 채워볼까요? 듣는 감사일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간다. 감사합니다. 원작 드라마를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랍스터로 맛있는 버터구이를 해주었습니다. 힘들게 껍질을 닦아서 먹기 쉽게 살만 발라주는 남편, 감사합니다. 전화하는 걸 제일 힘들어하는데 코로나19 때문에 학생들이 등교를 못해서 콜센터가 되어버려 부담을 많이 느끼는 나를 위해 개인 상담실에 전화기를 설치해 주신 선생님께 감사합니다. 2시간 동안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시고 인사이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 수업 무사히 잘 마쳐서 감사합니다. 남자친구가 컴퓨터 의자를 바꾼 덕분에 기존에 사용하던 책상 의자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원하던 기능의 의자를 얻게 되어 감사합니다. 할인해서 책을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내용에 대해 도움을 받을 수 있어 감사합니다. 중대본 브리핑을 들으면서 그분들의 수고로움에 경외감이 올라와 합장으로 절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현실 속에서 공부했던 것을 더 잘 알아가는 걸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결혼기념일 소박한 외식으로 자축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감사일기를 나눠주신 다이름 행복학교 학생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루 남은 5월도 소중한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기분 좋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들 가져보시길 바라며 오늘도 듣는 감사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